공동구매 중개 무작정 따라하기 벌써 3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동구매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저희가 인스타에서 판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인스타 시장 분석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전에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주 카테고리로 판매할 것인지 카테고리를 먼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테고리별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뭐 수수료, 그리고 기획 방법 등등 정말 다른 게 많은데 일단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방법, 베스트는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소비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돈 버는 거 좋아하는데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카테고리가 없더라고요. 사실 식품도 그냥 밖에서 맨날 먹던 것만 먹고 뷰티 안 씁니다. 건강기능식품 안 먹습니다. 생활용품 안 삽니다. 저는 그냥 소비를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카테고리가 뭘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카테고리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무난한 리빙 상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식품, 음식에 대해서 좀 잘 안다. 혹은 뷰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혹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각자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카테고리 선택에 있어 제가 조금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식품, 식품의 경우 마진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유는 시장 가격 형성 때문인데요. 시장 가격 형성이 무슨 말이냐? 자, 머릿속으로 국밥 한번 떠올려 볼게요. 국밥 얼마일까요? 보통 머릿속에 8,000원, 9,000원, 만원 딱 떠오르죠. 서울에는 12,000원짜리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3,000원 뭐 이 정도 차이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이태원의 프리미엄 국밥 2만 원이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이 팔릴까요? 물론 궁금해서 궁금증에 한 번, 두 번 먹어보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찾는 상품이 아닐 거예요. 자, 두 번째, 뷰티. 뷰티 넘어갈게요. 뷰티는 마진룸이 굉장히 넓은 편이다. 이유는 동일 용도 화장품 브랜드별 비용 차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식품으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뷰티도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립스틱. 립스틱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얼마죠? 바로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백화점 저기 가서 샤넬 립스틱 사면 5만 원 중후반대에 살 수 있고요. 올리브영 가서 립스틱 하나 사려고 하면 만 원, 2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5배예요, 5배. 이게 왜 그렇게까지 차이 나는데도 샤넬도 팔리고 올리브영에서도 팔리냐? 이유는 그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때문이에요. 즉, 누가 썼는지, 누가 광고를 했는지에 따라서 가격의 가치가 올라가는 상품이 뷰티 카테고리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로 30%, 40%, 많게는 50%까지 좀 넓은 카테고리입니다. 함유량에 따른 가격 차이로 인한 마진율의 격차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약사나 의사가 아닌 이상 함유량을 다 따져보고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대비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두 번째로 뷰티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누가 광고를 하냐에 따라서 가치를 인정받는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만기, 강호동이 광고하는 관절 영양제의 경우 굉장히 비싸겠죠. 그리고 김호곤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한 분이 제조를 했을 경우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뷰티와 마찬가지로 마케팅 비용이 많이 측정되어 있다. 자, 마지막 리빙입니다. 리빙 생활용품. 리빙 생활용품은 식품과 뷰티, 건강기능식품의 사이 한 20%에서 30% 정도 마진이 측정되어 있어요. 이유는 고관여 상품이 많고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관여 제품이라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하고 구매를 하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자, 물티슈를 사야 된다고 하면 보통 그냥 쿠팡에서 개수 많고 후기 많고 싼 거 골라서 배송시키잖아요. 근데 로봇 청소기를 고를 때도 그런 식으로 고를까요? 아닙니다. 어떤 상품이 조금 더 싸고 어떤 로봇 청소기가 기능이 더 좋고 어떤 로봇 청소기가 조금 더 흡입력이 좋은지 비교해서 고민하고 사는 것을 고관여 제품이라고 합니다. 비교 대상의 정립. 청소기를 예를 들었을 때 청소기는 흡입력, 배터리 충전량, 충전 시간, 한 번에 쓸 수 있는 배터리 소모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뷰티와 건강기능식품에 비해서 마진이 좁을 수밖에 없는 카테고리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카테고리별 셀러 수수료 정도만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정도만 알아도 카테고리를 정하는 데는 큰 무리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 예, 영상을 올리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이거를 새벽 5시, 6시 이때 찍었던 거라서 굉장히 피곤한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아무튼 3화에서는 내가 주로 진행할 카테고리를 정해 두시는 게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카테고리를 정하고 4화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화에서는 상품 소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4화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픈 채팅방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네이버 카페에도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대본 느낌으로 좀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